이 영상 만든다고 지난 3일 동안 제 카톡, 문자, 3년치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까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소비자로 보고 계시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사업자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고객 클레임이 오면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단언컨대 그건 호구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셀러로 활동하면서 카톡이랑 문자로 고객이랑 주고받은 대화 22,000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실 5가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셀러가 CS에서 우위에 서는 심리적인 프레임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CS로 인한 손해를 사실상 0%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맨땅서울대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CS는 물건 파는 사람한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상품을 팔다 보면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긴다는 걸 전제로 운영합니다. 상품이 상해서 버리기도 하고 배송이나 보관 중에 망가지기도 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이상 CS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CS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내가 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저희처럼 위탁 판매를 하는 셀러라면 더욱 그래요. 상품을 직접 포장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산지에서 상품을 보내고 택배사가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내 돈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셀러는 CS가 들어오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면 환불해 드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부터 보내주세요. 하나는 내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증거를 요구하면서 고객과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CS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돈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CS가 발생했다고 쫄아서 무조건 환불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고객한테 증거부터 주세요 하면서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발생한 CS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찾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면 CS가 발생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실제로 써먹었던 방법을 5가지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만든다고 지난 3일 동안 제 카톡, 문자, 3년치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까봤습니다. 원본 데이터만 1.15기가. 여기서 실제 CS 대화만 하나하나 골라서 447개 케이스로 유형화를 했습니다. 성공한 응대랑 망한 응대랑 하나하나 비교해봤고요. 고객이 화가 났던 이유도 전부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실제 고객들과 부딪히면서 제가 직접 써먹어보고 만든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 1년차는 CS가 오면 딱 2가지 중 하나였어요. A. 무조건 사과, 무조건 환불. B. 사진부터 요청하고 확인 후 처리. 단언컨대 둘 다 망했어요. A부터 볼게요. 저의 초창기 응대는 이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도와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은 편해요. 고객도 더 이상 화를 안 내고 저도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내 돈이 계속 나갑니다. 나의 잘못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값, 배송비도 다 부담하고 욕까지 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B로 바꿨어요. 사진이 있으면 공급사에 CS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고객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파손 상태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되도록 사진 몇 장만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보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물건은 당신들이 잘못 보내고 왜 증거는 나한테 요구해요? 보낸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진이 있어야 처리를 하지. 사진을 안 보내면 본인도 손해일 텐데 왜 화를 내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진을 요청한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네? 환불해주기 싫어서 증거부터 달라고 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싫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진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자기 편이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걸 깨닫고 나서 CS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프레임입니다. 즉, 편먹기 프레임이라고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셀러가 고객의 우군이 되는 겁니다. 문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복붙을 해도 됩니다. 우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상담 담당자고요. 산지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면 사진이 필요해서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증상이 최대한 잘 보이게 안 좋아 보이게끔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자 안에 CS 디펜스 꿀팁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단언컨대 이거 하나면 CS는 게임 끝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꿀팁 1번. 저는 상담 담당자입니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고객이 나를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따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상담 담당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위에다 전달을 해줘야겠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는 똑같은 셀러인데 고객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셀러분들은 CS에서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저희가 보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객과 셀러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고객은 나한테 따지고 나는 내 입장만 설명하고 결국 누가 맞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상담 담당자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산지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고객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서 산지에 전달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객과 내가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 CS 센터가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것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상담하는 직원이 제가 이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저는 상담 담당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셀러와 고객과의 관계를 바꿔보세요. 꿀팁 2번. 산지 담당자나 택배사를 공동의 적으로 만드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을 먹고 싶어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제3자를 적으로 세우면 그 두 사람이 자동으로 한 팀이 됩니다.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산지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면 이 한마디가 셀러랑 고객을 한 팀으로 묶어줘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지 담당자랑 대신 싸워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 고객은 셀러 편으로 넘어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딱 2개면 충분해요. 배송 문제, 택배사를 공동의 적으로, 품질 문제, 산지 담당자를 공동의 적으로. 물론 실제로 모든 경우에서 택배사나 산지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CS 상황에서는 고객과 셀러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줘야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객 편에 서서 문제를 만든 곳에 대신 확인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면 고객과 셀러가 한 편이 됩니다. 꿀팁 3번째. 안 좋아 보이게 찍어주세요. 이것도 정말 꿀팁입니다. 일반적인 셀러들은 사진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여러 각도로 찍어주세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세요. 근데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판정을 받는 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산지 담당자한테 강하게 얘기하려면 증상이 최대한 잘 보이게 안 좋아 보이게끔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 아까 2번에서 산지 담당자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안 좋아 보이게 찍어달라 이 말까지 나오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내 편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최대한 협조적으로 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셀러가 고객의 상품 상태를 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받아서 문제가 있네 없네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걸 산지한테 바로 알려야겠다. 이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찍어주세요. 이 한마디가 정말 강력합니다. 판정단에서 대변인이 되고 신문자에서 조력자가 되고 대적자에서 우군이 됩니다.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혀요. 나도 산지에 강하게 얘기할 거니까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고객은 사진을 찍는 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셀러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꿀팁 4번. 이 사진을 부탁할 때 절대 명령하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탁 프레임입니다. 신문하는 프레임은 파손 사진 보내주세요. 규정하는 프레임은 교환 환불 처리를 위해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 다 틀렸습니다. 부탁 프레임으로 가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탁 프레임의 위력이 뭐냐면
고객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문하면 저항을 하고 싶어져요. 규정에는 반항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부탁에는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CS에서는 고객에게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 찍어달라, 저울에 올려달라, 박스 상태 확인해달라, 송장 찍어달라, 이런 행동을 고객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이때 하셔야 합니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고객이 느끼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문장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요구를 부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진을 받아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고객이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증명해야 한다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프레임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갈라지게 됩니다. 꿀팁 5번. 여태까지 봐왔던 프레임이 진짜 문제가 있는 고객과 사실은 문제가 없는 고객을 알아서 나눠줍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고객은 사진을 부탁하면 대부분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하면 사진 몇 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반대로 실제 주장에 비해서 상태가 애매하거나 과장된 경우에는 사진 요청 단계에서부터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못 찍어요. 지금은 바빠요. 그냥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을 찍는 순간 실제 상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태가 주장과 다르다면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요청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고객은 사진을 보내면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주장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자연 필터링입니다. 확인할 건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해결하고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것. 이게 CS를 잘하는 셀러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실제로 제가 받았던 CS 예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문제 상황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10초 정도 멈춘 후에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케이스 1, 중량 부족입니다. 자두 3kg를 시켰는데 무게를 재보니까 2.7kg밖에 안 되네요. 이때 초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물이라서 배송 중에 수분이 말라서 중량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허용 오차 범위 아니라서 정상입니다. 아니면 산지에서 작업하다가 일부 중량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부터 들이밉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3kg를 주문하셨는데 2.7kg밖에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저울로 직접 측정을 해보셨을까요? 제가 상담 담당자라서 산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실제로 저울에서 측정된 사진이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이 확인되는 대로 제가 바로 산지에 전달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이 있어야 처리해드립니다가 아니라 산지에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셀러가 고객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객님 편에서 산지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지에 전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산지 담당자를 공동의 적으로 잡고 부탁하는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케이스 2번째, 포장이나 박스가 훼손된 경우입니다. 박스가 아예 다 터져서 물이 질질 흘러요. 이 경우에 초심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택배사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박스가 터져서 물까지 흘렀다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파손된 부분이 잘 보이게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택배사에 바로 접수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향은 재발송이나 환불 중에서 어떤 게 더 편하실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고객 입장에서 택배사 문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책임지기도 싫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사에 접수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 사람 잘못은 아닌데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택배사의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택배사와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주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택배사에 제대로 접수하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이 있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요구하는 것도 고객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발송이 편하세요? 환불이 편하세요? 라고 선택지를 주면 고객의 관심이 박스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고객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포커스 자체를 문제에서 해결로 바꾸는 것.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의 핵심입니다. 케이스 세 번째, 완전히 부패한 경우. 고객이 상품이 다 썩어서 왔어요. 이거 아예 먹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초심자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받아보셨는데 상품이 전부 썩어 있다면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 담당자라서 산지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달해야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번거롭게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썩은 부분이 최대한 잘 보이게 사진 몇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심한 부위 위주로 최대한 안 좋아 보이게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고객이 강하게 상품이 다 썩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해버리면 상품 상태를 확인할 새도 없이 셀러가 바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진 보내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환불이 됩니다. 라고 하면 고객은 또다시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산지에 이 문제를 전달해서 해결하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부분 위주로 최대한 안 좋아 보이게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제대로 처리되게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결국 사진 한 장을 받는 것 뿐인데도 셀러가 고객을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여태까지 케이스를 보시면 초심자의 답과 실전에서의 답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핵심은 하나예요. 셀러가 결정권자로서 고객과 맞서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나 택배사처럼 문제를 확인해야 될 제3자를 세워서 고객과 내가 같은 편이라는 구조를 만드는 것. 단언컨대 이 프레임 하나만 몸에 익혀도 앞으로의 CS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프레임이 왜 통하는지 심리학적으로 딱 세 가지만 볼게요. 원리 첫 번째, 인그룹, 아웃그룹 심리. 사람은 내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내 편이라고 느끼면 조금 더 관대해지고 반대로 나와 대립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훨씬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CS에서 중요한 게 나는 당신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인식을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셀러가 고객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보이면 고객도 셀러를 적으로 볼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리 두 번째, 공동의 적.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제3의 대상을 공동의 적으로 세우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배송 문제라면 택배사, 품질 문제라면 산지 담당자. 제가 택배사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산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나와 고객이 맞서는 구조를 고객과 내가 문제를 함께 맞서는 구조로 바꿔줍니다. 셀러가 고객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리 세 번째, 상호주의. 이건 부탁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받으면 그 부탁에 협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주세요 보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CS에서는 사진도 찍어야 되고 거울에도 올려야 되고 박스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고객에게 부탁해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이때 요구를 부탁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고객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결국 아까 보여드린 킬러 문장 하나에 내 편 만들기, 공동의 문제 만들기, 부탁하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과 같은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오늘 말씀드린 CS 디펜스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직접 부딪히면서 하나씩 바꿔온 겁니다. 여러분은 그 3년을 전부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CS가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사과하고 환불하는 셀러가 아니라 확인할 건 확인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셀러가 되세요. 그리고 맨땅 서울대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제로 CS 때문에 고민되는 분들이 카톡 캡처를 보내주시면 혹은 문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고객한테 뭐라고 답장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편하게 가져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